잊지 마세요. 부가세는 어떻게 행동해야 돼? 꼼꼼하게 징빙 챙겨야 돼. 소득세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매출액이 되면 셀프 신고해도 돼. 근데 매출이 당이면 무조건 세무사 맡겨야 돼. 안 맡겼다가 무기장가산세 맞으면 안 돼. 네, 사업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꼭 알아야 하는 사업자 기본세금 상식 소득세 편입니다. 네, 시작해 볼게요. 앞에서 부가세에서 봤던 그 부가세 계산 구조까지가 여기입니다. 카페에서 커피 팔았다. 3,000원에 10% 붙여서 300원 부가세 내고, 근데 원두 매입이라는 임대료라든가 카드 쓴 것들에서 2,000원에 10%에서 200원에서 부가세를 100원 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부가세가 끝나는데요. 3,000원에서 1,000원 빼서 2,000원이 남고 거기에 10%에서 부가세 200원 냈다 치고요. 자, 근데 인건비 기타 비용을 빼서 2번 이렇게 됐는데요. 자, 인건비. 여러분들께서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거기에 부가세가 붙어서 부가세를 만큼 더 지급한다.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기타 비용. 은행에 내가 대출 받아서 이자 비용 낼 때 부가세 붙어서 내나요? 부담하나요? 임대료처럼? 아니에요. 보험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거래처한테 접대비, 청구장 받아서 내가 축의금 낸다. 부가세 없죠. 그런 식으로 부가세가 붙어 있는, 매입 쪽에 부가세가 붙어 있는 매입 말고요. 나머지 비용들, 인건비, 기타 비용. 인건비가 1,000원이라 칠게요. 나머지 기타 비용 200이라 칠게요. 그럼 2,000에서 1,200 빼서 800이 남잖아요. 그럼 거기에 소득세율,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도 법인세를 곱해서 소득세 법인세 내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앞에서 제가 부가세 계산 구조를 설명을 한번 드렸고, 거기에 부가세랑은 상관없는 비용들, 인건비, 기타 비용 이런 것들 빼서 나오는 요 2번이 사실은 순이익이에요. 세무회계상의 순이익이 되고, 거기에 소득세율 이런 퍼센트율을 곱해서 소득세가 나오는, 굉장히 이 과정에서 세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고려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심플한 세금 구조는 이렇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소득세가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소득세,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님들의 절세 컨설팅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이미 세금 나왔지만 세액 안면, 나라에서 너 좋은 어떤 업종이네, 내지는 좋은 걸 했네, 좋은 행동을 했네, 그런 식으로 해서 세액을 감면해 주거나 세액을 공제해 주거나, 법상 표현인데요. 쉽게 말하면 나온 세금에서 빼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빼고 나서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납부하는 세금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부가세에서는 제가 이런 거 설명드렸나요? 없었죠. 부가세는 그래서 꼼꼼함이 덕목이다. 매입증 및 잘 챙기셔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소득세에서도 대표님들께서 이런 것들을 잘 챙겨주시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매입이 아니라 인건비나 기타 비용 같은 비용들 더 빼니까 이런 증빙들도 잘 수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를 잘 챙겨야 된다. 이런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요. 네, 그러면 기본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대표님들께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린다 했죠. 그래서 아까도 보셨지만 매출 매입은 부가세 신고 시에 이미 확정이 되는 거고요. 인건비를 아까 뺀다고 했는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인건비는 원천세 신고 시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신고하는 별도의 원천세라는 세금 항목이 있고요. 그 원천세 신고를 하고 나면 그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에서 매입 빼고 인건비 빼고 그 다음에 기타 비용. 부가세는 붙지 않는 소득세를 신고할 때 비용으로 처리한 항목. 예를 들어서 그 접대비. 그런 접대비는 부가세가 안 붙는다 그랬죠. 그래서 접대비, 그 다음에 이자 비용, 보험료, 그 다음에 내가 감가상각비, 간이영수증 이런 것들은 소득세 때 비용으로 처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소득세 하는데 소득세가 도대체 뭐냐? 개인에게 1년간 발생한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다 종합해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음에 5월 내지는 매출이 잘 나온다 그럼 6월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소득을 다 합산해서 신고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은행에 예금 이자가 있다. 그럼 이자, 내가 삼성전자 투자했다. 배당 받는다. 배당. 그 다음에 내가 일하고 있다. 그러면 근로소득. 그 다음에 내가 기타적으로 받는 소득이 있다. 그럼 기타 소득. 연금 받으면 연금 소득. 이런 여러 가지의 소득을 다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는데요. 이 유튜브를 보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의 확률이 높으니까요. 저는 이 유튜브의 초점은 다른 종류의 소득은 무시하고요. 사업소득세에 대해서만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인 건데 소득세를 매길 때 이거의 세율을 매겼나요? 아니죠. 내 음식점 매출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라 볼게요. 그럼 10억에 대해서 소득세를 매기는 게 아니고요.
소득 매출 10억에서 임대료 빼고 뭐 내가 부자재 산 거 다 빼고 그 다음에 인건비 빼고 기타 비용 뺀 이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아닌 순이익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세금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하면서 매입도 잘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원천세 신고하면서 인건비도 잘 챙기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 신고할 때 뭐 셀프 신고를 하시든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시든 이런 기타 비용 증빙들을 잘 챙기셔서 기본적으로 이익을 낮추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근데 그런 경우 있으시죠. 내가 매출액이 늘고 이익이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영세한 것 같은데 내가 굳이 세무사 수수료를 줘가면서까지 뭔가 기장을 맡기고 세무사에게 맡겨야 되나, 아니면 그냥 내가 직접 소득세를 셀프 신고해도 될까, 좀 아리까리한 경우들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행동기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사업자는 두 가지로 분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해 신규로 개업을 하셨느냐, 아니면 기존부터 사업을 하고 계셨냐. 만약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셨다라고 한다면 뭔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단순 경비율이라는 걸 적용받으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신규 사업자면 요렇게 적용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해당 연도의 매출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하여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 건데 신규 사업자여서 해당 연도의 매출이 그해 매출이 일정 수준 이하에서 이걸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럼 셀프 신고하시면 됩니다. 내가 기존 사업자다. 근데 내가 해당 연도의 매출이 똑같이 일정 수준 이하고 기존 사업자는 하나가 더 붙습니다. 기존 사업자는 하나가 더 붙는 게 and 작년의 매출이 업종에 따라서 2,400에서 6천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똑같이 이걸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럼 셀프 신고하시면 되고요. 이상이어서 이 작년 매출이 2,400에서 6천만 원 이상이어서 이걸 뭔가 적용받는다. 그러면 셀프 신고보다는 뭔가 맡기는 게, 세무대리인에게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을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세무사님, 도대체 단순 뭐 기준 경비율 이게 뭐예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국가에서는 읽어볼게요. 일정 수준 매출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경비와는 무관하게 이 정도 비용 지출했을 거야 라고 가정하고 일정한 퍼센트의 경비를 인정을 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매출이 100이라고 볼게요. 내가 실제 사용한 경비는 10이라고 볼게요. 나는 기본적으로 컨설팅하는 업이에요. 그럼 경비랄 게 사실 별로 없거든요. 내가 진짜로 내 노동을 들여서 이렇게 매출을 올린 거기 때문에 이 인건비 빼는 건 참고로 직원 인건비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별로 없어서 10이라고 볼게요. 그럼 90에 대해서 원래는 소득세율을 매겨서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 업종별로 이 매출액 미만이라고 볼게요. 100이라는 숫자가. 내지는 신규 사업자라고 볼게요. 그러면 너는 실제 사용한 경비와는 무관하게 단순하게 경비에 대한 비율이 이게 60%라고 볼게요. 해당 업종에서 경비율이 60%라고 보면 100 곱하기 60%에서 60을 비용으로 그냥 봐버립니다. 국세청에서. 혜택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혜자스러운 제도인데, 그러면 이게 40으로 변하게 되죠. 그럼 내가 실제 사용한 경비는 10이지만 그게 아니라 60을 경비로 인정해줘서 40에 대해서 소득세율을 매겨서 소득세를 냅니다. 그러면 굉장히 계산 구조가 심플하죠. 그냥 국가에서 정한 경비를 적용해서 비용으로 빼서 이익 곱하기 소득세율에서 소득세를 내는 건데요. 심지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전화 한 통 하면 이제 국가에서 안내문도 가고요. 국가에서 전화하면 자동으로 그냥 신고가 들어가게끔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모두 시험 제도라고요. 그래서 단순 경비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경비율로 신고를 하면 셀프 신고가 가능합니다. 네. 물론 기준 경비율로 신고를 하더라도 셀프 신고는 가능해요. 이 율이 다를 뿐이지 경비를 받는 율이 단순하냐 뭐 기준이냐 이렇게 말장난 같지만 이게 다를 뿐이지 결론적으로는 경비율 적용하는 건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순 경비율은 60%에서 60을 빼는데 그래서 40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기준 경비율은 이 단순 경비율보다 경비율이 확연하게 낮습니다. 확연하게 낮아요. 예를 들어서 기준 경비율은 10밖에 안 돼요. 그럼 90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근데 뭐 아까는 제가 예시를 실제 사용한 경비가 10이라고 했지만 실제 사용한 경비가 40이라 칠게요. 그러면 내가 기존 사업자고 작년 매출이 이 금액 이상이어서 10밖에 경비율을 인정 못 받으면 내가 실제 사용한 경비를 집어넣어서 90이 아니라 60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좋겠죠. 네, 좋겠죠. 그래서 실쟁한 사용한 경비를 장부기장에서 신고를 할 것이냐
그럴 때는 실제 상환 경비를 직접 기장해서 신고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장이라는 게 비전문가 입장에서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세무대리인 신고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행동 기준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정리해 볼게요. 내가 신규 사업자다. 업종별로 내 업종 해당하는 매출이 있는데 그거 이하여서 이거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럼 셀프 신고. 기존 사업자다. 해당 연도 매출이 작년 매출 기준으로 업종별로 2,400에서 6천만 원 미만이다. 그래서 이거 적용받는다. 그러면 이렇게는 셀프 신고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고요. 왜냐면 뭐 세무사님께 맡겨도 당연히 세금이 더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세무사님께 또 지불하는 수수료까지 감안하면 확률적으로는 셀프 신고가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작년 매출이 이거 수준 이상이어서 기존 사업자인데 작년 매출이 이거 수준 이상이어서 이걸 적용받는다. 그러면 아무래도 세무사님께 뭔가 맡기는 게 더 유리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세무사님 업종별로 기존 사업자가 작년 매출이 2,400에서 6천만 원 미만이고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는 뭐냐면요. 업종별로 단순 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 매출이 있는데요. 수익금액이라는 법상의 용어지만 그냥 쉽게 매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농업이나 도소매업이다. 그러면 6천만 원보다 미만일 때 제조업, 건설업, 숙박및 음식점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같은 경우에는 3,600만 원 미만일 때 그리고 부동산 임대, 교육 서비스,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고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2,400만 원 미만일 때 각각의 업종별로 그 매출이 일정 수준 미만이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있죠. 신규 사업자든 기존 사업자든 해당 연도의 매출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이거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는 이거이면서 엔드 작년 매출이었으니까 어쨌든 작년 매출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일 때 해당 연도의 매출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되는데 이건 뭐냐? 의무, 복식부기 의무라고 하죠. 무조건 복식부기로 기장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업종별로 이 정도 매출 이상이면 그 정도 의무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단순 경비율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얼핏 보셨지만 업종별로 3억, 1억 5천, 7,500이거든요. 그럼 이거보다 훨씬 많죠. 너는 업종별로 매출액이 좀 나오네. 해당 연도 매출이 좀 나오네. 그러면 너는 단순 경비율 안 돼. 그리고 이것도 단순 경비율 안 돼. 기준 경비율이야. 이런 식으로 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금액 기준은 뭐냐면요. 농업,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제조, 건설, 숙박, 음식점, 운수, 정보통신, 금융보험업은 1억 5천만 원. 부동산 임대, 교육 서비스,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 뒤를 잘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시설 관리, 보건업,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7,500만 원. 이상인 경우들에는 의무적으로 복식부기 기장을 해야 돼. 나라에서 정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렵죠? 단순화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내가 세무사에게 기장 맡겨야 되냐?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서 세무기장이라고 써져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맡기셔야 되고요. 안 맡기시는 경우도 있어요. 안 맡기시고 나중에 와서 뒤늦게 뭔가 기장으로 신고해야 된대요 라고 하셔가지고 무기장 가산세, 뭐 각종 가산세 물고 뒤늦게 기한 후 신고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행동 기준 표 한 장으로 정리해드린 표에 따라서 제가 세무기장으로 써 있는 것들은 꼭 기장을 의뢰를 하시고요. 좋은 세무사님들께 의뢰를 하시고 셀프 신고 이 금액 이하면 굳이 세무사님들께 수수료 내지 않고 셀프 신고를 하셔도 될 것 같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단순 경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별로 단순 경비를 적용받을 수 있는 농업 도소매업은 6천만 원 미만, 제조 건설 같은 경우는 3,600만 원 미만, 각종 서비스업은 2,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셀프 신고를 하셔도 되고요. 반대로 복식부기를 꼭 하셔야 되는 3억 원, 1억 5천, 7,5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세무기장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 셀프 신고가 있고 세무기장이 있고요. 자, 그러면 그럼 6천에서 3억 원 사이, 3,600에서 1억 5천 사이, 2,400에서 7,500만 원 사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맡겨야 되나요? 셀프 신고해야 되나요? 그때는 유불리를 좀 선택을 하시면 좋은데요. 자, 판단 기준 설명을 드릴게요. 1번, 기본적으로 구간 기준으로 6천만 원에 가까울수록 셀프 신고할 확률이 좋고요.
3억 원에 가까울수록 맡기시는 게 좋을 확률적으로 구간의 하단이냐 아니면 구간의 상단이냐에 따라서 하단이면은 셀프 신고가 더 유리할 확률이 높고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상단일수록 맡기시는 게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요. 내가 매출액이 되게 뭐 사실 6천만 원 미만이면 직원 안 쓸 거라고 제가 가정하고 말씀드렸는데 뒤에서 설명드렸지만 인건비가 있다, 사람을 쓴다. 그럼 이 신고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있으면 세무사님께 기장료를 내고 기장을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리고 말씀드렸죠. 아까도 말씀드린 세액공제 감면 같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 특히 강력한 혜택이에요. 제가 나중에 유튜브로도 설명을 드릴 건데 첫 창업하신 분이다. 첫 창업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세무사님께 한번 상담 정도는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난 궁금한 거 못 참아. 나 차 사고 싶은데 이거 렌트로 해야 돼, 리스로 해야 돼, 사야 돼. 뭐 세무사님 뭐가 유리해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궁금한 점이 정말 많다. 그리고 나는 뭔가 비용이 부족한 것 같다. 아까 세무사님께서 여러 가지 뭐 매입, 인건비, 뭐 기타 비용 빼라고 했는데 비용이 부족한 것 같다. 구간이 하단이냐 상단이냐 또는 인건비가 있거나 첫 창업이거나 내지는 궁금증이 많거나 내지는 난 비용이 적은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전문가인 세무사님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유튜브 기획이 사업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기초 상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기본 개념을 알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돼? 맡겨야 돼? 셀프 신고해야 돼? 이런 행동 기준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잊지 마세요. 부가세는 어떻게 행동해야 돼? 꼼꼼하게 징빙 챙겨야 돼. 소득세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매출액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으면 셀프 신고해도 돼. 근데 매출액이 이거 수준 이상이면 무조건 세무사 맡겨야 돼. 안 맡겼다가 무기장가산세 맞으면 안 돼. 그리고 사회 구간이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세무사님께 의뢰하는 게 좋겠다. 이런 행동 기준,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서 한번 행동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번 소득세에서 제가 찾아뵐게요. 네, 이번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